올리브오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진짜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절대적으로 올리브 오일만 드셔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꼭 유리병에 있는 거 사실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에서 18만 구독자 다이어트 채널 살빼남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에서 이제 15년 넘게 봉원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정말 위고비보다 뭐 효과 좋은 올리브 오일 이러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고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제 채널에도 오셔서 댓글로 올리브 오일 어떻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올리브 오일을 좀 계속 먹었을 때 한 4년 정도를 따지면은 900g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지방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방을 먹으니까 뭐 오히려 0.5kg 정도 뭐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기름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오일 먹는 게 낫다, 그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식품인데 위고비보다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광고랄까요? 너무 좀 과대 포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가장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맞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오일을 대부분 드시는 분들이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공복에 먹으면 되냐 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반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복에 먹었을 때 뭐 이득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위 배출이 뭐 지연된다, 아니면 뭐 담즙산 분비에 관련해서 좀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근거들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는 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정작 다른 나라 가면은 이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에요. 특히 올리브오일 이제 뭐 물론 중동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올리브오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먼저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올리브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냐 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먹는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먹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본 게 저도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한 19년 정도에 이제 가수 박진영 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드셨다고 해요. 원샷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원샷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어떤 분은 드시고 막, 이게 올리브오일이 원래 좋은 올리브오일은 캑캑거리고 막 이래요. 이게 좀 매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올리브오일이랑 막 이렇게 비타민제랑 같이 드셨던 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유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해요. 다른 데서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SNS 같은 데서 이제 뭐 올리브 오일을 뭐 모닝샷, 모닝 오일샷 이래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틱톡에서 유행할 만한 전형적인 이 바이럴 좀 챌린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또 어떤 분들이 간혹 나와서 올리브오일을 뭐 레몬 주스를 타서 드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날씬한 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최근에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 의견 외에 이게 뭐 딱히 공복에 먹으면 근거가 있냐? 사실 근거는 많이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공복에 먹었을 때 이렇게 뭐 소화하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나 뭐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거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니글니글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막 토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뭐 본인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메스꺼웠다, 뭐 두통이 있었다 등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굳이 먹으려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올리브오일을 보통 어떻게 먹냐면 그냥 요리하실 때 다른 기름 쓰지 말고 그냥 올리브오일 쓰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올리브오일을 가열하면 그 올리브오일의 변형이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근거나 뭐 연구나 논문이 많이 있냐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살이 안 빠질 만큼 엄청 큰 뭐 영향이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복에 드실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드셨을 때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평소 밥 먹을 때 요리를 이제 올리브오일로 하셔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분명 효과는 충분히 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랑 너무 상이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 부작용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오일이 부작용이 있다면 마트에서 이렇게 두고 팔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지 식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딱히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어떤 좀 잘못 먹었을 때 부작용이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공복에 먹었을 때 이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다양한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복에 안 드시길 좀 권유는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올리브오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담이나 췌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담관 질환이라든지 뭐 담도 질환, 뭐 담석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건 올리브오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기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오일에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뭐 대사가 싹 바뀐다, 뭐 몸의 모든 게 지방이 빠지는 몸으로 변화한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티스푼 1개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컵에 가득 따라서 정말 드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올리브오일이 좋더라도 지방은 1g에 9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이제 부작용이랄까요?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고, 아침에 공복으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티스푼 정도, 그리고 뭐 그거를 요리에 드실 때는 그냥 다른 기름 대체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올리브오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골라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고,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절대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만 드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EVOO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오일도 생각해보면 이게 짜서 만드는 기름이잖아요. 이제 압착을 해서 짜서 만드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짠 거랑 첫 번째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뭐 진짜 10번 짜고 계속 끝까지 짜내가지고 막 정말 쥐어 짜낸 거랑 다릅니다. 첫 번째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뭐 참기름, 들기름 만들 때 첫 번째 짠 거를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짠 기름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짜면은 참기름, 들기름도 맛도 없고 이상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리브오일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 짠 게 품질이 가장 좋아요. 특히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맨 처음 짠 거에. 맨 처음 짠 거 외에는 그 항산화 물질이나 그 효능 있는 물질들이 다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럼 그냥 기름 먹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올리브오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좀 비싼 올리브오일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건 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얘는 이렇게 비싸지? 해서 보시면 보통 이탈리아 같은 데서 상을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을 타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통이 있는 곳에서 나온 것들, 걔네들은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져 있을수록 사실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매년 상 타는 곳이 다르니까 이거를 계속 뭐 일일이 추천드리긴 어렵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상을 타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올리브오일이 꼭 유리병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기름이든지 그런데 유리병에 있어야 되고, 색깔이 약간 보시면 그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 약간 뭐 녹색이나 갈색 느낌이잖아요. 그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산패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름에. 그래서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선호하지 않는 게,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냄새가 좀 배더라고요. 이 유리는 거의 반응을 안 하니까 냄새가 거의 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병을 선호한다는 점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유리병 꼭 주의하시고, 네 번째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유리병이 투명한 건 절대 고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오일 이 복용 뭐 시작해도 되냐라고 좀 이렇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 뭐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름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크게 망설이실 건 없는 게, 올리브오일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품입니다. 식품이고 어딜 가나 마트에 다 있고, 정말 인간이 수천 년을 먹어왔어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우리나라 뭐 참기름, 들기름 먹듯이 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올리브오일 먹고 문제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기름이 공복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딱히 부작용이 큰 게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올리브오일 뭐 정말 많이 먹으면 기름 칼로리 때문에 살찔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탈릴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 부작용은 크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 효과가 납니다. 살 빠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면 사실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득은 있는데 실은 생각보다 많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오일 만약 생각해보고 있으셨다면 뭐 지금 당장 가셔서 사셔가지고 뭐 아침에도 뭐 공보로 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고, 분들은 그냥 평소 요리할 때 기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를 하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